여러분, 혹시 오늘도 손끝이 찌릿하거나 발이 남의 살처럼 느껴져서 가볍게 주무르지 않으셨나요? 대부분 이런 생각을 합니다. 요즘 좀 피곤해서 그런가? 혈액순환이 잘 안 되는 건가? 나이가 들어서 그런가? 그래서 대수롭지 않게 넘기거나 가볍게 혈액순환에 좋다는 제품을 찾기도 합니다. 하지만 한 가지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이 저림이라는 신호는 단순한 순환 문제만은 아닐 수 있습니다. 실제로 많은 경우 손발 저림은 혈관보다 신경과 관련된 변화와 연결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오늘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지금 느끼는 저림이 단순한 불편함인지 조금 더 주의 깊게 살펴봐야 할 신호인지 스스로 판단하는 데 도움이 되실 겁니다. 몸이 보내는 작은 신호, 지금부터 함께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저림에 대한 흔한 오해입니다. 우리는 왜 저림만 느끼면 혈액순환 문제라고 생각할까요? 사실 혈액순환이 원인인 경우는 특징이 비교적 뚜렷합니다. 예를 들어 손이나 발의 색이 변하거나 차가움이 심하게 느껴지거나 움직일 때 통증이 함께 나타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반면 찌릿찌릿한 느낌, 전기가 흐르는 듯한 감각, 혹은 감각이 둔해지는 느낌은 대부분 신경과 관련된 경우가 더 많습니다. 우리 몸의 신경은 마치 전선과 같은 역할을 합니다. 이 전선이 눌리거나 자극을 받거나 기능이 떨어지면 우리는 저림이라는 형태로 느끼게 됩니다. 손이 저릴 때는 어느 부위가 저린지가 매우 중요합니다. 첫 번째, 손목 주변 문제일 경우입니다. 엄지, 검지, 중지 쪽이 저리고 특히 밤에 증상이 심해진다면 손목 쪽 신경이 눌리는 경우를 의심해 볼 수 있습니다. 스마트폰 사용이나 반복적인 손목 사용이 많은 분들에게 자주 나타나는 특징입니다. 두 번째는 목과 연결된 경우입니다. 손가락만 저린 것이 아니라 어깨부터 팔을 따라 내려오는 느낌이 있다면 손이 아니라 목에서 시작된 문제일 가능성도 있습니다. 특히 고개를 움직일 때 저림이 변한다면 더 주의 깊게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세 번째로 특정 손가락만 저릴 경우입니다. 새끼손가락이나 약지 쪽이 저리다면 팔꿈치 주변 신경의 영향일 수 있습니다. 이처럼 손저림은 단순한 문제가 아니라 어디에서 시작되었는지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한편 발저림은 어떤 원인들인지 알아보겠습니다. 발저림은 손보다 조금 더 신중하게 볼 필요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혈당과 관련된 변화일 수 있습니다. 발바닥이 화끈거리거나 이물감이 느껴지거나 감각이 둔해지는 느낌이 있다면 혈당과 관련된 변화도 함께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특히 오랫동안 지속되는 경우라면 한 번쯤 점검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두 번째, 허리와 연결된 경우입니다. 한쪽 다리에서 시작해서 발까지 이어지는 저림이 있다면 허리 쪽 신경의 영향일 수 있습니다. 특히 걷다가 쉬면 좋아지고 허리를 숙이면 편해지는 느낌이 있다면 이와 관련된 가능성도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비교적 천천히 나타나는 경우를 설명드렸습니다. 하지만 조금 더 주의가 필요한 상황도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경우라면 빠르게 상태를 확인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한쪽 손과 발이 동시에 저린 경우, 갑자기 시작된 저림, 말이 어눌해지는 느낌, 한쪽 힘이 빠지는 느낌, 이런 변화가 함께 나타난다면 단순한 저림으로 넘기지 말고 빠르게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집에서 간단하게 확인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손목을 체크해 본다. 양손을 맞대고 손목을 꺾은 상태로 유지했을 때 저림이 나타난다면 손목 주변 신경의 영향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다음은 생활에서 저림을 관리하는 방법입니다. 손발 저림을 줄이기 위해서는
생활 습관이 매우 중요합니다. 첫째, 같은 자세로 오래 유지하지 않는 것입니다. 둘째, 중간중간 스트레칭 하는 것입니다. 셋째, 물을 충분히 마시는 것입니다. 넷째, 규칙적으로 운동하는 것입니다. 다섯째, 균형 잡힌 식사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 일상에서 잘 알고 있지만 꾸준하게 실천하기가 어떻게 보면 쉽지 않은 이 5가지만 꾸준히 실천해도 몸의 변화는 분명 달라집니다. 오늘 영상의 내용을 요약해 보겠습니다. 손발 저림은 단순한 불편함으로 느껴질 수 있지만 우리 몸은 항상 작은 신호로 먼저 알려줍니다. 그 신호를 그냥 넘길지 조금 더 관심을 가질지는 우리의 선택입니다. 오늘 알려드린 내용이 여러분의 건강을 지키는데 작은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만약 증상이 계속되거나 점점 심해진다면 의사 선생님들과 같은 전문가와의 상담을 통해 확인해 보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